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하면서 타고 있던 관용차가 화염병 피습을 당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대법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70대 남성이 차량 바로 옆까지 다가가서 화염병을 던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이 남성은 2주 전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자신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판결에 대한 개인적인 앙심 때문이었다고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사법농단 등의 사건으로 사법부의 권위가 떨어진 것도 이런 사건까지 일어나게 한 뭘 원자 원인이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먼저 정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대법원 정문 맞은편 주차장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입니다. 검은색 승용차 3대가 줄을 이어 정문으로 들어섭니다. 앞서던 민원인의 자동차가 신원 확인을 위해 잠시 멈춘 사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관용차를 포함해 뒤따르던 2대의 차들이 정차합니다. 그런데 정문 앞에 서 있던 74살 남모 씨가 차량 오른쪽으로 달려듭니다. 남 씨의 손에 불길이 보이고 이를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던졌습니다. 곧이어 트렁크 쪽에서 폭발하듯 불길이 올라옵니다. 경호원들이 탑승한 뒤 차량에서 경찰관들이 급히 뛰어내리고 불이 붙은 상태로 청사 안으로 이동한 차량에 소화액을 뿌리는 사이 법원 경비대원들이 남성을 제압합니다. 그냥 어떻게 끌려 하니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막 번지니까 다행히 소화전이 와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천만 다행. 신속한 조치로 김 대법원장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 씨의 가방엔 인화물질이 든 페트병이 3병 더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예, 대법원 현장을 연결해서 70대 남성이 왜 화염병을 던졌는지 그리고 경찰의 수사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지금 바로 서 있는 곳에서 오늘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이곳은 대법원 정문입니다. 지금은 저녁 좀 늦은 시간대라서 1인 시위라는 시민들을 볼 수가 없지만 매일 아침 출근 시간대에는 제가 서 있는 이곳 인도 그리고 정문을 맞은 또 반대편 인도에 많게는 10여 명 정도의 시민들이 모여서 개별 재판에 대한 불만 또는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에 모입니다.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차량이 이곳 차단기 앞에 멈춰 섰는데 이 제 왼쪽에 1인 시위 대열에 있던 74살 남모 씨가 갑자기 차량 쪽으로 뛰어들어서 불이 붙은 페트병을 던졌습니다. 차 뒤쪽으로 불이 붙었는데 차는 이곳에서 조금 더 앞쪽으로 저 언덕 쪽으로 이동을 했고 즉시 보안관리대원들이 소화기로 불을 껐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남 씨도 몸에 조금 불이 붙었습니다. 남 씨는 이쪽까지 내려와서 보안관리대원들이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서 이쪽에서 넘어뜨렸고 또 몸에 붙은 불도 소화기로 껐습니다. 지금 바닥에는 이렇게 소화기 분말이 아직까지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침 상황의 흔적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군요. 그 대법원 결정에 대한 앙심을 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경찰 조사에서 남 씨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남 씨는 강원도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해 왔는데 2013년에 자신이 먹이는 이 돼지 사료와 관련해서 친환경 인증 갱신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당국의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1심을 거쳐서 지난 7월에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왔고 남 씨는 9월 20일부터 이곳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에 2주 전쯤에 대법원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남 씨의 패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불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 씨는 매일 1인 시위를 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 번호를 확인했고 또 출근 시간도 미리 확인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 이렇게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계획적이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대법원장이 퇴근하는 차에 뛰어든 일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10일에 있던 일입니다. 퇴근하는 이 차량에 남 씨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차를 가로막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안관리대에서도 남 씨에 대해서 1인 시위는 보장을 하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던 상황에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사건 이후로 경찰은 대법원 주변 경비와 또 대법원장에 대한 경호를 강화했습니다. 지금도 평소와는 달리 일반 대법원 보안 경비대원 말고도 일반 경찰까지 배치돼서 경비가 조금 삼엄해진 모습입니다. 예, 이가혁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 또 국회의장과 함께 3부 요인이죠. 오늘
국가의전 서열 3위인 대법원장에 대해서 초유의 화염병 테러가 발생한 것인데 법조팀 강현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판사에 대한 위협 행위가 처음이라는 건 아닙니다. 전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2012년 개봉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한 장면입니다. 예. 2007년 벌어졌던 이른바 석궁 테러 사건을 배경으로 했는데요. 학교 측의 비리로 재임용이 탈락했다고 주장한 대학 교수가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부장판사 자택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고의로 석궁을 쐈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긴 하지만 예. 어찌됐건 당시 부장판사가 복부에 전치 3주에 상해를 입었던 사건입니다. 예. 이 외에도 판사에 대한 위협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다음 화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건 집에다 계란을 던지는 이건 영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보수 성향의 학부모들이 지난 2012년 1월 현직 판사의 자택에 이 계란을 던졌던 모습입니다. 예.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요. 이 벌금형 판결이 너무 약했다. 이런 불만을 품은 보수단체 회원들이 판사의 집까지 찾아가서 계란을 던졌던 겁니다. 예. 이 밖에 지난 2010년 1월엔 PD 수첩 판결에서 무죄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당시 이제 어버이연합 등 역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차량에 계란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아무튼 3부 요인으로 불리는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이거 테러라고까지 불러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굉장히 준비도 잘 돼 있었고, 또 그 페트병이 3개나 더 있었다고 하니까 좀 심각성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장은 대통령, 국회의장에 있는 국가 의전서열 3위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차량 번호도 1003번이죠. 저게 바로 국가의전서열 3위라는 뜻입니다. 그런가요? 예. 그만큼 오늘 테러가 이 국가 요직자에 대한 굉장히 중대한 위협이었다는 셈이죠. 예. 글쎄요. 오늘 그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 개인 재판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걸 좀 따져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이제 사법부의 어떤 그 권위 이것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사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권위가 그만큼 떨어졌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건까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배경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당연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한 배경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실제로 시위에 뛰어든 상황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예. 저희 취재진이 이 서울고등법원과 이제 대법원을 관할하는 그 서초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봤는데요. 이 정확한 수치를 좀 집계하기는 어렵다. 1인 시위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 정확한 수치를 집계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법농단 사태 뒤에 대법원 앞에서 집회와 시위가 늘어난 건 분명하다. 일단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또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 없이 집회 시위가 많아졌고 특히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진 이 일반인들의 집회도 많아졌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현석 기자였습니다.